그래서 이렇게 레벨선과 치수선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다 그냥 치수를 미리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림 잘 그리는 것보다 여기에 단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치수거든요. 이거는 필이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치수는 제가 임의로 쓴 거니까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치수는 늦지 않게 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빼먹으면은 미완성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써준다. 이런 것들을 미리 써주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 박공지붕에 이쪽에 이제 BIPV가 들어가고 박공지붕이 생기는데, 박공지붕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박공지붕의 위치가 어떻게 하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경사지붕은 그냥 제일 높은 게 16,100이고 14,000이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6,100이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14,000이다. 그럼 어디다가 이거를 책정을 할 것이냐? 그럼 45도 자로 그냥 저는 X3번하고 X6번 찍어가지고 사선을 그려주면 중앙점이 나오죠. 중앙점에서 내려서 여기를 용마루로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지문에서 뭐 여기를 여기 몇 메다 여기 몇 메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서 이제 벽이 200 나가니까 나가고 가선 그려주고 단열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슬라브 두가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여기서 진하게 한번 그려주는 게 안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렸었습니다. 네, 자꾸 전화가 오는데 여기가 용마루라고 했을 때 여기 원래 지금 지붕은 보시면 X4번 축에서부터 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같은 각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를 찍은 거고요. 같은 각도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200에 또 벽체 200을 고려해서 단열재 선을 그려주고 이제 벽체가 선이 가선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이럴 때 진선으로 그려주시고 여기 보호 지나가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시면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먼저 그렸습니다. 수벽, 특히 수벽, 그리고 테라스 500 다운되는 거, 그리고 액세스 플로어 200 다운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200이 다운되겠죠. 묵은 콘크리트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그려준 다음에,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국민카드에서 금융사기 주의 안내 말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이런 증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여기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1200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가선을 하나 미리 그려주시고 1200이면 여기서 가서 그려주시고 뭐 600 이제 통기초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도 200이 다운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하고 다른 게, 철근 콘크리트는 이런 식으로 보가 600이면은 같이 슬라브까지 뭐 같이 해서 600으로 들어가지만 철골 구조는 데크 플레이트 두께가 따로 있고요. 여기 밑에 H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깜빡하시면은 실수를 하면 나중에 지우거나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에도 철골 구조는 철골이 구조체지만 요 샌드위치 판넬을 기준으로 치수를 그려주시면은 나중에 그리기가 편해요. 벽체는 샌드위치 판넬을 먼저 고려하면은 그리기가 편하다. 그리고 요 슬라브는 데크 플레이트를 먼저 고려를 해서
요 밑에 H빔이 들어간다는 거,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해서 그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걸 필히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벨선도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레벨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다운되는 것들, 수벽들을 먼저 그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천정 높이를 확인해서 천정 높이를 그려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난간 1200이라든지 여기 뭐 창문의 9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주시면은 세로선 가는데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네, 제가 예전에 그린 동영상을 유심히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체크되면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가로선이든 중요한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세로부터 그려 나가면서 항상 치수선 들어갈 것도 고려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재료선 들어갈 것도 어차피 재료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선도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은 아, 나는 항상 여기에다가 만약에 실의 이름을 쓴다. 그러면 정해야 됩니다. 왼쪽에 이 천정고의 높이를 쓸 건지 오른쪽에 쓸 건지.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다 아니다. 나는 왼쪽에 재료선을 넣을래. 재료들을 작성할래. 그래서 오른쪽에 할래. 나는 오른쪽에 재료를 쓰고 왼쪽에 할래. 이걸 미리 정하신 다음에 재료선이면은 미리 여기다가 재료선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쪽에 가셔서는 천정고와 층고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그려 나가시면은 나중에 상당히 시간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아까 했고 여기 뭐 이렇게 수벽 지나갔고 여기도 이제 가로선을 어느 정도 그렸다. 그러면은 재료지시선을 미리 그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렸다가도 이 연습을 하면 좋은 게 뭐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도 아, 재료지시선 빠졌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료지시선 여기도 넣어놔야지 하면 나중에 이제 글씨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좀 정해서 하시면은 단면도 시간을 절약하는데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 작도 동영상 보시면 계단을 나중에 그렸어요. 계단은 왜 나중에 그렸느냐, 계단을 그릴 시간이 충분하면은 가선을 그려서 가선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계단을 그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선 없이도 그냥 그릴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얼마냐, 4,500이다. 그리고 계단에게 주어진 폭이 얼마냐, 여기 3,000 가능하네. 300에 300으로 갈 것인지 270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단수를 결정을 하셔서 그 단수만 맞춰주시면은 이거를 계단을 3번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11계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300 곱하기 10개 폭이 들어가죠. 이거 맞춰서 그냥 10개 폭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럼 8개. 그리고 나서 여기 잘 써주셔야죠.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긴 11단이니까 뭐 150 곱하기 11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500이다. 그럼 이게 밑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1650이죠. 11개면.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잘 써주면은 이 계단은 보려고 해도 세려고 해도 세워지지도 않고, 이거를 세면서 채점을 하는 채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치수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재료지 지선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또 층고 들어갈 것이고, 실 명칭 들어갈 것이고 하면은 계단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단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스스로 좀 하시고, 이런 치수선 중요하니까 먼저 그리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 슬라브 다운되는 부분들 먼저 그려주시고, 특히 수벽
그리고 나중에 여기 뭐 드라이 에어리어라든지 이렇게 여기 계단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도 나는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완벽해질 때까지 상세도처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완도를 여러 개 하는 건 두 번째고,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여러 번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벽 같은 경우도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두껍게 그리고 얇게 그리고 두껍게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하시면 충분히 또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연습을 효율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연습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순서? 네, 제가 작도를 하는 요 순서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서로 이유 추가하신 분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추가는 안 보인다고 하는 것 같고, 서로 이유 추가하신 분들 해서 제가 서로 이유 추가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런 자료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이유 추가를 해주시고 이런 자료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